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김판곤 감독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었던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경기 결국에 3대3으로 비겼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김판곤 감독이 진정한 애국자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토트넘 팬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주요 장면과 함께 토트넘 팬들의 반응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선발 라인업에는 조현우 선수가 나오고, 그리고 선발 라인업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뛸 수 없는 선수들 외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던 선수들이 나왔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 역시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출전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선발 라인업에는 이재성,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 조규성 이렇게 라인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은 정우영 선수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영 선수의 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헤딩 슈팅을 한 장면에서 이제 선방이 되기는 됐는데 이 공이 이미 골라인을 넘어간 상황이었죠. VAR로 체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정우영 선수의 선제골로 인정이 되면서 일단 1대0으로 대한민국이 앞서갔고, 그런데 후반전이죠. 50분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갑자기 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예상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서의 슈팅은 막혔는데, 그런데 재차 시도를 합니다. 이제 돌아뛰면서 어떻게 슈팅을 할지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 선수가 거의 각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휘어찹니다. 이거를 감아차가지고 넣어버리는데, 이게 김영권 선수가 중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김영권 선수는 아마 이제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선수에게 공을 줄 거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멈칫했던 사이에 역동작이 걸려버리고 이 공은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슈팅이 들어갔습니다. 이때 호우 세리머니를 하는데 진짜 이때만큼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인 줄 알았습니다. 노란색 입고 있으니까 살짝 브라질 같아 보이기도 하고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 공을 차 넣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권 선수가 주저앉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두 번째 골도 말레이시아 쪽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발이 맞닿은 이 부분 이제 챌린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페널티킥으로 이어졌고, 이게 말레이시아의 추가골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카메라에서는 김판곤 감독을 연신 비추어 주었는데, 한국 감독이 한국을 상대로 지금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도 어쨌건 반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박스 바깥에서 공을 잡았는데, 여기 이 선수 보이시죠? 이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원래 같이 마크해야 됐던 선수인가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이강인 선수를 그냥 들이받아버립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진짜 쉬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려와가지고 이강인 선수에게 몸통 박치기를 하는데, 그 뒤로 이제 억울하다는 이런 제스처를 하는데 왜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프리킥이 들어가는데,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 정말 놀라웠죠. 그대로 쫙 하면서 이 위쪽 골대를 맞추는 그런 슈팅이었는데, 이게 골키퍼의 손에 맞고 다시 굴절이 돼가지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골이 아니라 이 골키퍼의 자책골로 이제 기록이 되어버리죠. 그래도 대단한 이강인 선수의 슈팅이었고,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페널티가 하나 더 나옵니다. 페널티 장면이 하나 더 나오는데, 김영권 선수가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 이 추가 시간 3분이 지나간 상황, 추가 시간 12분 중에 3분이 지나간 상황에서 이 골은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는 골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페널티킥으로 여튼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죠, 이번 대회에서. 그래서 EPL에서 지금 페널티킥 한 골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시즌 EPL에서보다 아시안컵에서 페널티킥을 더 많이 성공시키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확실히 자신감이 붙었어요. 구석으로 그냥 꽂아 넣어버리는 요 느낌. 그리고 저번에는 파넨카 킥으로 이렇게 넣는 장면도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어떤 페널티킥 기술이 많이 늘었다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요즘은 손흥민 선수가 킥을 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의 세리머니까지 볼 수 있었고, 이렇게 경기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 했었는데, 아니 웬걸, 말레이시아가 이 추가 시간 12분 중에 14분이 지나간, 그러니까 이제 골 넣고 세리머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추가 시간이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들어간 패스, 이거를 원터치로 그대로 돌려 넣어가지고 패스를 슈팅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터치를 하고 한 번 슈팅을 하는데, 슈팅에 가져간 이 터치 개수가 2번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슈팅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터치 중에 첫 번째 터치 혹은 두 번째 터치로 들어가는 이 슈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터치로 이 슈팅을 보여준 이 말레이시아 선수를 칭찬할 수 있고, 정말 이 골 넣은 장면들만 말레이시아를 보면요, 진짜 브라질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잘하고. 근데 이때 당시에 클린스만 감독의 표정이 웃겼어요. 웃더라고요. 웃어요.
옆에 차두리 코치도 보이는데 이 클린스만 감독의 요 웃음 이것도 이제 화제가 많이 됐죠. 이거 제정신 맞냐? 그런데 여하튼 이 미소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뭐 약간 허탈함이겠죠. 사실은 이 입을 여러분 주목할 게 아니라 이 눈을 봐야 되는데 눈은 슬픕니다. 눈은 슬픈데 이제 입은 웃고 있죠. 그런데 어쨌건 이런 웃음을 보여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극대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저도 올라가는 판이었는데 어쨌건 16강의 이 대진은 이렇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랑 붙게 되었고 일본과 맞붙는 상황은 일단은 피하게 됐습니다. 뭐 몇몇 분들은 일본이랑 당장 안 붙는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죠.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맞붙게 되고 타지키스탄과 UAE, 아랍에미레이츠가 이렇게 맞붙게 되는데 여기 벤투 감독이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있고 이라크와 요르단, 카타르와 팔레스타인, 우즈베키스탄과 타일랜드, 태국 그리고 이란과 시리아 이렇게 맞붙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가장 지켜보고 있는 팬들은 역시 이제 토트넘 팬들이죠. 내일 당장 새벽 5시에 맨시티와의 이 FA컵 토너먼트 경기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언제 돌아오나 노심초사 보고 있는데 이 브렌트포드전 그리고 에버튼전이 2월 1일, 2월 3일에 연달아 있고 그 다음에 2월 11일에 이제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때쯤에는 돌아오지 않을까. 결승까지 간다면은 그럼 브라이튼전까지 빠지게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대진표를 살펴보면은 한국은 일단 사우디 그리고 호주라는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만약에 일본이랑 맞붙게 됐다면은 또 이제 다른 느낌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이 두 팀을 넘어서야 일단 4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4강에서는 반대쪽에서 벤투 감독을 만날 확률도 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완전히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결승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대진표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경기력이 나쁘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이 토트넘 팬들도 이 상황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다음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 아시안컵에서 소니 과연 다음 주에 돌아올까 아니면 이제 결승전까지 뛰게 될까 트로피를 들었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여러 가지 뒤섞인 감정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토트넘 팬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이 선수들이 어쨌건 성공하기를 응원하는 게 팬들의 입장인데 손흥민이 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건 먼 길을 떠나서 이제 대회를 치렀으니까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우승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응원의 댓글들이 분명히 아직은 있었고 그리고 트로피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근데 많은 팬들이 클린스만이 어쨌건 손흥민 선수를 곧 돌려보낼 거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팬들도 있습니다. 이제 클린스만이 토트넘 측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한국인이면서도 토트넘 팬인 이분은 내가 한국이 차라리 지고 손흥민 선수가 다음 주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거 뭐 16강까지 갈 수도 있었던 게 맞는가? 클린스만이 다음 월드컵 때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한국이 뭐 황금 세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력은 지금 황금이 아니라 완전 망했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 31살이기도 하고 어쨌건 우승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클린스만은 나쁘지만 손흥민은 그래도 컵을 들어야 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 장면이 이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달린 댓글도 좀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일단 20개 이상의 클럽 경기 게임을 했는데 딱 하나의 페널티가 있었거든요. 토트넘이. 이거를 이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처리를 했고 그리고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컵에서는 벌써 손흥민 선수가 이제 2개 이상의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흥미롭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진짜 경쟁력 있는 팀이었는데 클린스만이 이 팀을 바보같이 만들어놨다. 야,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우리 캡틴은 금방 돌아올 것 같은데?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이 이제 한국을 완전 망쳤다라고 하는 말에 야, 그거 참 대단한 놀라운 논란이네. 아니, 뭐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이 갔던 다른 곳에서도 정말 대단한 감독이었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반어법으로 비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제의 경기는 진짜 수치스러운 경기였다. 몇몇 한국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뭐 결승이나 준결승 이런데 가지 못하고 클린스만이 그냥 잘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뱉고 있다라고 이제 외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클린스만이 토트넘 팬이네.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되돌려 보내려고 큰 그림을 지금 짜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웃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어떤 페널티킥 기술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뭔가 좀 힘을 가지고 자신 있게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토트넘 팬들은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학교를 다닌 거 아니냐. 예, 뭐 손흥민 선수도 케인에게 많이 배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으니까 뭐 실제로 영향이 있었을 수 있죠. 그리고 야 한국이 진짜 이거 점수만 봤을 때 너무 고생 많이 하는 것 같다. 잉글랜드가 파라오 아일랜드와 3대3으로 비기는 거랑 비슷하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일찍 올 것 같은데 기대보다 일찍 올 것 같다라는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이 진짜 역대 최고의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뭐 이 서류로 봤을 때는 진짜 이 약체 중에 약체인 팀들에게도 클린스만이 확실하게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왜 해외 팬들도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구 선수들을 클럽들로 보내달라. 진짜 최악의 코치다라는 이야기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랑 붙고 비수마가 있는 팀이 이제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아이보리코스트 중에 이제 승자를 쿼터파이널에 만나고 그리고 아이보리코스트 그리고 말리 부르키나파소 중에 쿼터파이널에서 만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데 어쨌건 사르나 비스마 중에 한 명은 이제 대회에서 만나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일찍 돌아오고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 그리고 호주전 이때를 전부 버틸 수 있냐 이거를 다 버티기 전에 돌아온다라고 하면 브라이튼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 비스마 사르가 사실상 이 브라이튼전부터 다시 다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실적인 경기력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세네갈은 요즘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세네갈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파페마타 사르가 있는 팀은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나머지 팀들은 어쩌면 빨리 돌아올 수 있겠다. 특히 대한민국 경기력에 대해서 거의 농담과 같은 경기력이다라는 이야기가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헤드코치 김판곤에 대한 이야기도 토트넘 팬들이 이제 주목했는데 정몽규 회장에 의해서 이제 결국에는 나가리가 된 그런 사람인데 이거 벤투를 그리고 데려올 때 김판곤 감독이 그때 당시에 뭐 기술 디렉터 테크니컬 디렉터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상 복수전 같은 거였는데 그런데 김판곤 감독이 어쨌건 복수전에서 성공한 것 같아서 뭐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해외 팬들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대한민국은 첫 경기에서 1승을 거뒀길 망정이지 이거 16강으로 못 갈 뻔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이보리 코스트 그러니까 지금 세르지에 오리에가 있는 이 팀에는 지금 그 16강을 올라가기 전에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감독이 잘렸습니다.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질을 당했는데 16강에 진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최종전을 어떻게 잘 성공을 하면서 그래서 세르지에 오리에가 결국에는 이 선수 겸 코치 역할을 해야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에가 이제 예전에 손흥민 선수랑 같이 뛰던 선수인데 그런데 이런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어쨌건 김판군 감독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2위로 진출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클린스만 감독은 이 상황에서도 너털 웃음을 터뜨리면서 에이 한국 아직도 우승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대회는 자국 감독이 맡아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김판곤 감독을 보니까 진짜 이 대한민국 감독들 저력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의 너털 웃음을 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어 겸 교체를 하는 게 이번 대회 우승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진짜 아주 난리도 아닌 그런 아시안컵인데 여러분들이 현재 아시안컵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